김태형님, SDDC를 도입해서 기존 타 벤더사의 네트워크, 서버들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요? 서버는 쉽게 납득이 가는데 백본과 스위치 장비는 어떻게 통합될지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요. 네. 김태형님은 처음에도 이제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두 번째도 사실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제 그 통합 관리는 당연히 이제 히다치가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부분 이제 하드웨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모든 하드웨어들을 다 지원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네네. 이게 효성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어떤 영역들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후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 설문조사 좀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도전 방송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찬님, 서버 스토리지를 오래 다뤄보신 분 입장에서 현재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사람들이 서버 또는 가상화를 접근 공부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서버 스토리지는 사실 이제 함께 붙어서 이렇게 많이 이제 가상화 때문에 이제 쉽게 좀 이제 적응하시는 편인데요. 네. 네트워크는 사실 이제 서버 스토리지랑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서버 엔지니어와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사실 서로 경계를 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한쪽을 마스터했으면, 나머지에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가지면서, 이제, 함께 이제, 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말씀드린 서버 스토리지에서 네트워크로 가는 것보다는, 네네. 네트워크에서 서버 스토리 가는 게 좀 더 쉬워 보이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분께서는 이제, 현재 네트워크에서 엔지니어 근무 중인 사람들이 서버 가상화를 적응 공부하려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팁을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SDN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 네. 쉽게 이제 SDN에서 이제 하이단의 이제 서버와 스토리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쉽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영역으로 먼저 이제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로 바로 뛰어가시면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잘 알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 하다 보면, 네. 그죠? 소프트 디파이닝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스토리지 쪽은 좀 네. 쉽게 할 것 같다. 김봉희님께서는 RS 확장 시에 몇 개까지 확장이 가능한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64개.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지금 효수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다른 전문가분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으니까요. 답글을 보시면 또 질문 댓글 달린 답글을 좀 보시면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총님께서 인천 UCT하고 제주 신화월드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효성에서 뭐 하고 있나요 지금? UCT와 제주 신한월드는 저희 사이트가 아닙니다. 네네. 송인성님, 현재 운영 중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해당 솔루션을 전환해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해당 솔루션을 전환. 현재 운영 중인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는데, 네네. 그걸 현재 효성에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런 HCI나 이런 걸로 네네. 뭔가 하려면은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사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좀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냥 간단하게 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렇게만 나눠서 솔루션이 뭔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솔루션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그대로 이제 컨버지드나 하이퍼 컨버지드로 이제 그대로 다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이제 어떤 이제 뭐 관리를 위한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추가적인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시면 설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구축 사례, 실제 사례 같은 것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사례 같은 거 얘기해 줄 거 뭐 있으십니까? 일단 뭐 저희가
그러니까 사이트만 좀 이렇게 말씀드릴 것 네네.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 올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20여 군데의 어떤 레퍼런스가 있고요. 네. 한 공공 그리고 이제 제조 그리고 금융 쪽에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관련된 어떤 이제 그 공공회사 네네. 그리고 제조 같은 경우에는 S기업, E기업, 뭐 기타 이제 기업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 H생명, 네네. 생명보험에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 UCP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댓글 답변 보니까 이제 그 박선생님 질문에 국내에서 이제 인천 UCT하고 제주 신화월드 사례가 효성 사례라고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효성 시스템에서.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김동윤님께서는요, SDDC가 왜 한국에서 필요한지, SDDC를 통해서 결국 엔지니어들을 단순 업무에서 해방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SDDC로 바꾸는 일은 업무 환경이 열악한 IT 환경을 극복하고 엔지니어의 권익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데, 네. 이런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엔지니어 권익 때문에 하는 것 같진 않은데. 회사에서. SDDC를 구축하게 되면, 네. 사실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들이라면 그런 경우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콘솔창 띄워놓고 작업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실수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정의가 돼서 이제 정책적으로 관리가 되면 네.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해소를 해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리스크를 좀 더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확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확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줄기 때문에 사실 엔지니어가 이제 기존의 아키텍처를 고민하고 확장한 물리적으로 이제 케이블 깔고 꽂고 하면서 보냈던 이제 많은 이제 시간들을 전략해서 당연히 생산적인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기사를 가지고 딱 이제 찍어서 네네. 뭐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양재영님께서 데이터 센터 가상화 시에 보안 문제보다도 재해 발생 시 DR 센터로 무중단 서비스 및 데이터 복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재래적인 방식보다 안정적인지요? 일단 재래적인 방식이라는 게 뭐 물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테이블 시핑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지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그 RTO, RPO에서 뭐 복구 시간과 복구 시점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같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아마 저희가 지난 바로 이전 세션에 이제 그 데이터 프로텍션에 관련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효성 인포메이션 그리고 히타치에서 제공하는 이제 모든 솔루션들이 다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사실 재복구 백업까지 같이 사실 이제 UCP와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도 가능하시고요. 네네. 윤여영님께서는 하이트랙 모니터링은 별도의 유료 서비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께서 HCI 장점은 비용보다는 관리 또는 운영의 편리성이 아닐까요? 틀린 말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비용과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박상수님께서는 네트워크 가상화는 스토리지 가상화보다 오래전 시작되었는데 발전 속도가 더딥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네트워크 가상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시는지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그 완성도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VMware의 NSX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를 이제 완성되어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요. 네트워크 가상화는 사실 이제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언더레이, 오버레이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컨트롤되는 부분, 하드웨어로 컨트롤되는 부분들 이런 진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 진영들이 좀 정리가 먼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안승규님, VM 기술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경계를 나누기보다는 미들웨어가 아직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는 미들웨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그 미들웨어라고 얘기하시는 게 와스나 이쪽 영역을 얘기하시는 거면 네. 사실 이제 그 하위단에서 OS 영역에서 그러니까 OS가 있고 미들웨어가 동작하기 때문에 이미 그 하위단에 이제 OS 영역이 벌써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네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김동윤님 아까 이제 권익, 그 엔지니어 권익 그것이 이제 최종 의사 결정을 하고 결제를 받으신 분들은 신문들 기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가지고 뭐 그래서 질문을 드렸다고요. 네. 자, 그 한지훈님께서는 초기에 SDDC를 구축할 때 주의할 사항이나 고려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산 절감 면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표에서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초기에 이제 그 복잡한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전통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초기 이제 향후의 어떤 이제 확장이라든지 이제 성능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과투자를 해서 초기에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요. 초기에 가장 최소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가 늘어날 때마다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구성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시작하려면 네. 사실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투자에 대한 어떤 이제 부담들이 많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시스템을 제가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대다. 10대인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 10대, 20대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늘어날 때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람은 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처음부터 20대를 다 들어와서 이제 두 명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네. 필요한 이제 최소에서 이제 그 성능과 용량이 필요할 때 그때 늘려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유연하게, 그렇죠?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 한가주님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어느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할까요? 이게 선행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클라우드가 이제 그 인프라를 선택하는 건데요. 네. 클라우드는 사실 이제 이미 벌써 이제 아주 과거부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스크립트나 API를 통해서도 구성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아키텍처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제 더 많은 관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더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양재현님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대비 레거시 데이터 센터의 구축 비용, 성능이 비교가 가능할까요? 일부 가상의 경우는 요구 하드웨어 스펙이 높아서 비용 대비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서요. 정확하게 보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시스템이 이제 그 필요한 어떤 이제 가상 머신 스펙이 예를 드는 것처럼 메모리가 256기가가 필요하다고 예를 들게요. 네. 실제로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가상을 그 256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256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용량의 이제 시스템이 크다고 해도 보면 저희가 뭐 1.5테라, 뭐 768기가짜리 메모리를 꽂게 되면 그 용량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 구매하는 시스템이 너무 커서 내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네,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철종님, 요즘 SDDC에 AI를 접목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하는 글로벌 사례도 보이는데 효성에서는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뭐 유사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제 그 벤타라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 저희가 이미 벌써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빅데이터의 어떤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이제 AI까지 이제 현재 제품이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딜리버를 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네. 그 이제 AI까지 가는 어떤 이제 로드맵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창 아래에 보면 문의하기 버튼이 있으니까요. 그 버튼 눌러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은라님께서 기존 레거시 스토리지와 효성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연계성 문제가 없는지요?
일단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윤대섭님, 임원들이나 임직원들은 SDDC를 도입해도 그게 그거거든요. IT 입장에서나 죽인다고 하겠죠. 그런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핫한 아이템이나 좋은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이제 추후로 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임원들한테는 이제 어떤 그 가성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그 임원들 모든 것을 다 개수적인 관점으로 다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비용과 효과적인 측면이 이제 가장 이제 그렇죠. 임원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리고 같아요. 뭔가 그 단기간에 임원들 승화를 낼수 입장에서 있는.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제 뭐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신사업을 계속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신사업을 굉장히 빨리 스피디하게 런칭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좀 주신다면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동환님께서는 클라우드, 가상화, 자동화, 제조, 보안 등의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부가치 창출을 원하면 꼭 SDDC를 해야만 되나요? 꼭은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또 했던 얘기 계속 하는데요. 클라우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SDDC가 하나의 어떤 이제 인프라의 선택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효율적인 측면이 아마 SDDC가 전 맞을 것 같긴 한데 다른 선택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SDDC 말고 다른 선택지가 김동환님이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이 가능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화근라님, 내년에 데이터 시스템 구축 예정인데요. 지금 고려 중인 것이 서버 가상화 시 자회사, 계열사의 시스템도 당사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보안 누수상은 고려할 사항은 없을까요? 제가 이제 관리를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요. 착하게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이제 그 히다치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 관리 툴이 사실 이제 원격으로 외부의 이제 계열사 이제 를 같이 이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4층에서 15층도 가능하고 대전에 있는 시스템을 대구에서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같이 통합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전용으로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가능하죠. 이석주님, 여러 벤더의 ICT 제품을 사용하면 주 컨트롤을 정할 때 어려움이나 고민 같은 사례는 없을까요? 주 컨트롤러라는 게 사실 통합 관리 통합 관리가 컨트롤 플랜과 데이터 플랜에서 컨트롤러를 일을 하시는 걸로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컨트롤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환에 대한 호환성 리스트 체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플러그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API라든지. 한정민님, 모니터링은 본사에서도 가능하고 도입한 회사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들리는데 맞는 건지요? 저희가 본사에서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은 그 헬스나 이제 이상 유무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에 가깝고요. 이제 본사에서 하시는 모니터링들은 이제 더 상세한 어떤 모니터링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이분께서 말씀하신 본사란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효성 인포메이션 말하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본사는 저희 이제 효성 인포메이션, 회사는 이제 고객사. 효성 인포메이션에서 그 도입한 회사의 데이터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뭐 상태 정보라고 해서 이게 장애가 발생했다. 아니면 성능상의 문제가 있다. 뭐 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저희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도입 고객들이 다 그런 것은 다 오케이 해줍니까? 아니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안 된다 하는 고객도 있습니까?
그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건 이제 고객들이 이제 허락을 하니까 이렇게 했던 네네, 거고요. 네. 근데 그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어서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도저히 연결할 수 없어요라고 하면 사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 했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또 많은 질문에 또 이미 효성 인포시스템 전문가분들 답글을 달았으니까 답글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차이께서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좋은 점이신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김태영님. 김태영님, 네. 그리고 김동현님. 김동현님. 네. 네, 김태영, 김동현님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또 질문하신 분 중에 세 분 저희가 추후에 추첨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에 응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SDDC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고 얘기도 많은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확실성을 가지고 그리고 SDDC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네네. 질문을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에 네. 이 SDDC가 네. 아직 정말 이제 막 꾸물꾸물거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네네. 개념적으로 사실 나온 지는 꽤 됐는데 네. 저희가 가상화도 좀 그렇고 SDDC도 이제 뭐 점차적으로 이제 갈 방향은 네. 이제 자명하다라고 네.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더딘 부분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네.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 진행하면서 네. 우리가 거창하게 이제 IT 부서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갖고서 그걸 임원들을 설득 키우고 되게 힘들 것 같고요. 네네. 네,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스몰 스타트 뭔가 우리가 새로운 뭐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걸 할 때 자그마한 거라도 아까 작은 이제 어떤 하이퍼 컨버지드 조그만 규모의 하이퍼 컨버지드 한번 해보는 것이 네. 그렇게 해보면서 경험도 쌓으면서 그렇게 좀 그걸 나중에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이잖아요. 디파인 이런 것들을 뭐 미리 좀 이렇게 뭔가 도입하지 않더라도 네네. 미리 경험해 보거나 네네. 아니면 뭐 교육을 받거나 뭐 그런 아니면 뭐 어떤 뭐 다운을 받아서 뭐 해본다든지 네네. 이런 뭐는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회사 내부에 네. 데모룸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원하시면 방문을 하셔서 저희의 이제 솔루션과 이제 SDDC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맨날 데모룸까지 가는 것도 번잡하고. 네네. 뭐 이렇게 다운받아서 뭐 해볼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솔루션을 체험해본다든지.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이제 네네.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솔루션은 네네. 좀 더 오픈해서 이렇게 네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좀 그렇죠. 알아보고 이제 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 방송 마치는 거였고요.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